저 말고도 자꾸만 상호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엄청 실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가끔씩 뭐 1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와서 이렇게 그 진행됐던 걸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주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희 그 연구소에 오셔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고. 기획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용적 측면과 방향적 측면을 얘기해야 되고요. 아까 요 얘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요거 개발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범주, 3가지 범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할 때 모든 별로 해도 되고, 내일은 개인 발표에 모든 발표예요. 개인 발표라면 지도안을 할 때는 내용 적응이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좀 나눠서 계속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야지 체계적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쓰려면 이거 주고 너 아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하면 못 쓰거든요. 근데 여기다 표를 만들어서 우리 앙케이트 하듯이 자기소개서 할 때 우리 아들, 딸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예쁜 그림에다가 뭐 취미, 뭐 주소, 뭐 이렇게 적는 칸 주잖아요. 그럼 적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기소개서를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적으려면 힘들어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이 수업안을 내일 발표할 거를. 그러면 산만해져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요, 활동, 자료, 요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상은 누구로 할 건지 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그래서 요거를 상호평가를 하거나 자기평가를 해서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그 다음에 전반적 내용 수준이 학습자에게 적절한지. 내가 준비한 거는 성인들, 이 동네 40, 50대 아저씨들한테 해야 될 얘기야. 근데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뭐 이걸로 뭐 이런 얘기들은 걔네들한테 별 재미없거든요. 이제 40, 50대들 우리가 하면 예전에 그걸로 해서 낚시를 했던 이야기라든가, 그죠? 동네에서 개구장이 우리 친구가 막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뭘 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보다는 많고 적은지 적절한지를. 그다음에 내용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학생들이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교육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인데 막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막 어려운 얘기, 여기서 배웠던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 수준에 맞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걸 다 여기서 뽐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연을 할 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내일 수업을 할 거다. 그래서 3학년 교과서, 과학 교과서를 보세요.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는지. 그걸 보면 만약에 어촌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4학년에 경기도의 생활이라는 사회 교과서를 보고 우리 어촌의 생활들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내용들 조금 참고하고 시흥의 자료집에 그 소금 염전 문화 같은 거 좀 합쳐서 소금이 왜 소금인지부터. 근데 그런 거 한자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 어려우니까. 그죠? 소금이 왜 소금이에요? 짜니까. 아니 뭐 저번에 우리 예? 귀에서 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책자 보면 나오잖아요. 스토리텔링 할 때. 그런 이야기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과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생활. 초등학생들이 먹는 과자에 비교하거나 장난감 비교하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 주부라고 그러면 시집 얘기를 한다든가. 그죠? 예전에 시집살이 할 때 우리가 이 염생식물로 무슨 반찬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게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죠? 이런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활용도나 실천도가 높은 건지, 이것이, 그런 거. 그 다음에 발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하고, 방식은 자유롭게 PPT나 시연해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활동과의 차이점, 자기가 새로 개발한 경우는. 근데 기존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요거를 좀 조개업소 만들기를 하기로 했어요. 조개업소 만들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수정 보완은 이유. 그 다음에 코멘트 내용 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가지면 하나의 수업안,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내일 시연을 하실 때. 그래서 아까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킨다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일 하면서 동료 평가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없더라도 포스트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이분의 수업에 궁금한 거나 야 너는 눈이 야라고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은 참가자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더라. 너무 긴장해서. 그거를 적어주세요. 다음에는 꼭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해주세요. 어떤 분한테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10명의 코멘트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내가 부족한 부분. 어떤 사람은 너무 목소리가 시끄러워, 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산만하고, 어떤 경우는 도입해서 해야 될 얘기를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시간이 좀 구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도입해서 지도안을 봤을 때는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30분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구성 자체가. 그리고 정리하는 평가나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것들도 메모해 주시고. 남의 자기의 흉은 잘 몰라도 남을 보면 되게 잘 보여요. 남의 단점은. 그죠? 이상해. 나는 성격이 잘 안 고쳐지는데 남의 거는 되게 잘 보여. 그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자기도 말이 빠른 사람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코멘트를 꼭 한 줄씩이라도 꼭 적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직접 말을 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여기도 한 줄 이렇게 예쁜 글씨로 써주면 집에 가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또 그랬구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자. 어떤 사람들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만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 뭐 느끼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좋은 수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 괜찮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세월호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이 되면 이 상황이 오면 빨리 대처를 했을 텐데 매뉴얼도 없는 데다가 연습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수업을 동료들하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과 연습, 반복된 연습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탐조에 대해서 탐조교육 우리가 주로 저서생물 쪽 그 다음에 염생식물 그 다음에 소금문화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은 한 가지 탐조 그 새를 가지고 우리가 쉬운 갯골공원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일본에서 봤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일 혹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왜 탐조, 왜 새와 관련해서 우리 갯골습지공원에서 공부해야 되냐? 우리 영어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Today birds. 따라해요. 혀를 약간 굴리시고. Today birds. Tomorrow man. 자, 지금 새에게 일어나는 일이 미래의 인간에게 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표정이고, 새는. 거기에 먹이가 있으면 새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먹이가 많다는 건 생물이 다양한 거다. 생물 다양성이 없다. 위험 요소가 적다. 쉴 곳이 있다. 아직까지 썩지 않았다. 논리를 만들어야 돼. 그죠? 이런 논리가 없으면 그냥 버드워칭은 버드워칭만 끝나는 거야. 취미활동은. 근데 갯골, 우리 생태공원, 습지학교에서 우리 생태공원에서 할 때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일본의 시민단체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요? 일본에 그 1934년에 창립된 시민단체가 있어요. 일본의 제일 큰 시민단체죠. 회원 4만 명 정도. 회비를 내는 진성회원이.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진성회원들이. 그래서 동네마다 야조회는 다 있어요.
일본에서 제일 큰 시민단체고 야조의 각 시흥 지역 모임 무슨 모임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객골 모니터링하고 자기네끼리 회지 내고 지도자 과정하고 막 그래요. 일본에서 34년도에 창립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거기 버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게 막 잡지도 나와요. 월간지도. 거기에 보면 어디에 가서 새를 탐조할 거, 조사할 거다. 번개를 쳐요. 시흥 모임에서 그러면 막 저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기도 하고 다른 회원들도 블로그나 카페도 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있어요.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한 4,500개 정도 돼요, 일본에. 굉장히 많죠. 일본의 이제 인구가 1억 3천에 육박하니까 1억 2천이 넘으니까 우리보다는 인구가 2.5배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교 야구팀 몇 개죠? 고등학교 야구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 아시죠? 52개. 그렇죠. 그 정도. 52개. 47개에서 늘었어요? 최근에 많이 생겼나? 47개인데 얼마 전에. 근데 52개라고 치죠. 50개 정도인데 일본에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고교 야구팀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5배. 몇 개? 200개? 그냥 찍으셔도 돼요. 500개 정도. 5,000개 넘어요. 5,000 한 30개 정도. 아니요. 5,060개 정도 돼. 5,060개 인구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 안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라는 선수는 아시죠? 여자분들이라도. 이승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직도 현역 야구 선수인데 제가 2006년에 유학 갔을 때 맥주도 공짜로 먹었어요. 이승엽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이승엽 최고다. 5,000개 야구팀에서 5,060개 야구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대학 야구팀을 가고 대학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신인들 그중에서 5,000개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10명에서 20명만 프로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야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100년 된 야구팀의 4번 타자. 그것도 홈런왕까지 거의 육박하는 수준을 쳤다.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 그죠? 이 과정을 엄청나게 겪어야지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을 받고 20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승엽이 4번 타자를 요미우리에서 했어요. 일본에선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하고 일본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안 비슷한 게 노벨상 수상자의 80%가 아시아의 일본 사람이에요. 과학 쪽에 노벨상 받은 사람만 일본에 10명이 넘어요. 과학 쪽에. 화학이나 물리 쪽에만. 한 대학의 교수 중에 5명이 노벨상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원인데 30대인데 일반 직장 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미국하고 유럽에 비교하면 좀 낮겠지만 일본 사회는 아시아를 넘어서 굉장히 경제 2위 대국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세계 3위 안에 드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일본에 가셔서 보시면 이 신주쿠에서 오코노미야끼라든가 다코야끼라든가 예쁜 옷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런 시민과학 이런 것들 보시면 까무라칠 정도로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지금 우리 하는 자연안내자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후질구레한 동네에 딱 들어갔는데 가서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보다 더 장비도 좋고 카메라 뭐 1000mm짜리 막 들고 나오고 70대 할아버지도 막 이러는데 그래서 기선이 확 지금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 거기 가면 물 따라야 돼. 70대 정도 돼야지 뭔가 거기는 7, 80대가 주로 임원을 하니까 60 정도 되면 뭐 거의 쌩쌩해야죠. 60대 정도 되면.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67인데 그분도 아직도 차를 안 쓰고 배낭 메고 다니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되게 유교 문화라서 좋은 차, 그랜저 타고 막 자기 과시하려고. 그죠?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문화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를 상징하는 걸 아파트와 차, 골프로.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자랑할 때 무슨 차를 탔냐, 무슨 아파트 사냐, 그죠? 자기가 무슨 스포츠 취미를 하느냐, 이걸로만 따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딴 데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려면 이런 문화부터 바뀌어야 돼요. 시민사회 문화부터. 그래서 요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1947년에 창립된 일본 조류보호연맹. 이것도 다른 게 있는 잡지가 우리들의 자연이라는 거 되고요. 애조사상 보급하고 청소년 교육하고 주로 환경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제가 방문을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일본에 가게 되면 가는 거예요. 일본이 아주 예네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실제로 거기서 하는 활동가들을 미팅을 시켜줘요. 그분 발표를 듣고. 지난 3월 달에 이 22명 공개 모집해서 갔었어요. 근데 시민단체 분들이 하고 대학 교수도 가고 하는데 정말 많이 배우죠. 그래서 탐조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제가 여기 보면 25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그냥 여기서 키움 갯골공원에서 프로그램 하실 때 쓰시면 돼요. 한번 보겠어요. 하나하나. 처음에 우리 갯골공원에서 할 수 있는 거 탐조의 프로그램 지금 제일 많이 하죠? 도요물대새 관찰하는 거. 도요새 물대새 아시죠? 도요물대새 탐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에 보면 20번, 21번 쪽이 우리 시흥갯골인데 그렇게 우리 도요물대새들이 굉장히 많은 새들이 시흥갯골 찾아오잖아요. 지금 이런 학습을 해요. 새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공부가 도요물대새랑 갈매기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오리주를 중심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를 다 한꺼번에 공부하려면 아주 머리가 터져요. 도요물대새는 굉장히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근데 처음부터 가서 도요물대새 막 탐조한다고 시흥환경연합에서 데리고 와서 필드스코프 갖다 놓고 막 보라고 그래. 신기하지.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처음에 새를 가르쳐주건 조개를 가르쳐주건 개를 가르쳐줄 때 한꺼번에 많이 정보를 준다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가르쳐야 돼요. 그냥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 가르쳐주고 그냥 고생해서 넌 양파랑 까라 계속.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에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나가야지 실제로 짜장면을 잘 만들고 탕수육이 맛있게 나오는 거지. 양파만 10년 깐다고 요리가 맛있어져요. 도요물대에서 많이 본다고 해서 새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거를 너무 처음에 초등학생한테 짜장면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거기는 조그만 팥빙수를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할 때 해놨다가 순서를 위계를 잡아야 돼. 위계. 근데 시민단체들이 워낙 뒤죽박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위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하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환경교육을 하면.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할 때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지적임지도 만들기. 우리 아까 새 소리 들려주고 찾아보는 거. 두세 가지 소리라도. 봄, 가을. 그죠? 종달새도 들어보고. 애들 종달새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종달새 노래 아시죠? 종달새. 위리리리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노래 들어보셨죠? 어떤 노래인지는 알죠? 예, 그게 종달새죠. 종달새가 실제로 어떻게 날아요, 날 때? 봄에? 들판에서? 위로 올라가서 확 떨어졌다가 위로 갔다가 얘는 이렇게 날지 않고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거린다. 봄철에 들판에서 이렇게 시흥갯골에도 지금 가면 종달새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지적임지도를. 제비가 지금 왔잖아요. 그죠? 시흥에 논이 있는 데는 제비가 지금 날아다닐 거예요. 그죠? 제비 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동네. 시흥에는 농사 짓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지역에 가면 농사 짓는 집이 있고 재래주택이 있으면 꼭 제비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강동하고 노원 이쪽
그 다음에 강서 쪽에 일부 제비가 출현하고 서울시대 사대문안에서는 제비 보기 어렵고 저 북촌이나 남촌에 가면 일부 제비집이 한두 개 발견된대요. 극히 드물어요. 뻐꾸기, 새제비 갈매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쌍 관찰하기. 자, 이렇게 프로그램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쌍, 부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암새 역할.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 할 때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우리 자연빙고 워크숍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때 할 때 제일 제가 많이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참새. 참새가 어떤 게 암수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새가 어미새고 어떤 새가 새끼새인지 이런 거 배우는 거. 요것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요걸 탐조하고 이런 거. 까마귀, 박새, 제비, 비둘기, 깍, 모순. 그 다음에 새끼 기르기. 지금 여기. 자, 이런 걸 이제 새끼 기르는 걸 하면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하루, 우리 모니터링을 하면. 먹이 주기 30분에 10회 정도 준대요. 보통 제비, 박새, 참새가. 그러면 먹이를 얼마나 줄까요? 1시간에 20회를 줘요. 그 1일에 10시간을 준대요. 240회를. 그러니까 3,360마리를 먹는 거죠, 새끼는. 대단하죠? 하루에 3,360마리. 그렇게 많이.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겨울철에 하는 프로그램들. 새 모이대 관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겨울철에 가면 우리 소래 생태공원에도, 아니, 시흥갯골공원에도 먹이대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고, 이거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땅콩 있잖아요. 땅콩 껍질까지 말고,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땅콩 껍질까지 말고, 바늘 있잖아요. 바늘. 실록, 무명. 그거를 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걸 그냥 나무에다 걸어 놓으면 돼요.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들이 와서 톡톡톡 거리면서 박새나 참새 이런 새들이 와서 매달려서 따먹어요. 그럼 우리가 멀리서 숨어서 쌍안경이나 필드스코프로 관찰하면 돼요.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 내 앞에 새가 아까처럼 내가 딱 영적이면 내가 여기도 앉고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다 피할 거야. 화장품 냄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달아놓고 미끼를 던져놓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걸 해놔도 돼요. 사람들한테 도시 사람들한테 제일 자기가 일상생활 중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새소리가 제일 듣기 좋대요. 도시의 소리 중에서. 뭐 이런 거죠. 우리 이런 새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보통 우리가 그 도시에서 듣는 소리 중에 제일 듣기가 좋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우리 애랑 진천에 놀러 갔더니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 갔지? 이거요? 휘파람새. 이런 새도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이 소리. 많이 들리죠? 등산할 때. 봄에. 검은등 뻐꾸기. 자, 따라해보세요. 엄마 밥 줘. 자, 시작. 얘가 지금 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프로그램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 모이대 관찰하고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생김새 가지고도 얘기해주고 간단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새를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탐조하는 프로그램 제일 쉬워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 따라해봐요. 청둥오리, 고방오리, 수컷을 카운팅한다. 자, 초심자. 자, 우리 처음 요게 생태교회
귀의하신 분한테는 고방오리, 청둥오리, 수컷을 가지고 카운트. 요게 바로 아까 제가 랩의 순서에 맞는 거예요. 요걸 해줘야 돼요. 그럼 좌절감을 안 느껴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고방오리, 그죠? 청둥오리, 수컷.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쉬운 갯골에도 올 거예요. 그죠? 갯골에 많이 있어요. 제일 많어, 개체수도. 그 다음에 수준이 올라가서 아주 경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알라고리의 암컷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알라고리의 암컷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운터는 카운터, 이 카운터기가 있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리 스케치하기. 오리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리의 구애 활동들을. 이런 게 일본 야조에서는 다 매뉴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게 다 이런 책들을 출판하고 기획하는 거. 빙고 같은 경우도 그런 책의 일환이고, 제가 이렇게 기획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프로그램 책으로 돌아와서 한 3권 정도 책을 냈고, 이런 책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뭐 좀 달라고 그러면 없어.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많다고 그러는데. 쉬운 갯골에서 내가 좀 워크북이나 이런 거 많기는 한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리를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쓰면, 그죠?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오리 스케치 할 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오리 구애도, 움직임도 관찰을 했어요. 야조에서 시민들이. 5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5번. 5번이 어디 있어요? 5번. 5번, 2번, 그 다음에 3번, 1번, 4번. 이런 순서로 한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기 전과 알고 나서는 달라요. 오리를 보면. 이걸 설명해주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자세인지, 이건 또 무슨 자세인지, 이거는 뭔지. 기본적으로 얘가 3가지 타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얘는 자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날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쉬운 갯골의 탐조 버드와칭에선 되는, 우리가 저서생물이나 염생식물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딱따구리를 관찰하는 거, 우리가 숲에서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호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을 가르쳐주는. 우리 저어새 요즘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어새 많이 왔죠? 어디? 쉬운 갯골에 몇 마리나 와 있어요? 2마리. 그러니까 송도에 지금 번식하잖아요. 그죠? 번식하니까 날라와서 하면 먹이 먹고 가고 먹이 먹고 하는 거. 낮에는 먹이 먹으러 많이 올 거예요. 이런 것과 토론 수업 같은 거, 초등학생들도 토론 수업 같은 거. 그다음 맹금류 좋죠? 겨울철에는 맹금류 관찰하는 거 좋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맹금류는 그림 그리기 하면 좋아요. 멋있잖아요. 실루엣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색칠만, 이걸 이렇게 그림 실루엣을 주고 색칠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리고 여기 도감 가지고. 그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목욕 관찰하는 거. 산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산에서 물을 있는 둥지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숨어서 관찰하면서 수영하는 거, 목욕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몰카네.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숨어서 얘 목욕을 하는 걸. 실제로 KBS 환경 스페셜에 그 안산의 공무원 중에 최종인 씨라고 있어요. 시아오 지킴이라고. 그분은 계속 거기서 시아오에서 그런 몰래 숨어서 그런 촬영하고 자료해서 이렇게 혼자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특별히. 근데 그분은 계속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요. 영상 자료를. 그래서 학생들이나 시민들 교육할 때 쓰는데 아주 해서 다큐멘터리에도 그분이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 뉴스, KBS 9시 뉴스. 이렇게 매일 혼자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는 곳의 차이, 그죠? 이 산세를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크기와 무게를 느껴보자. 그래서 우리가 도요새 중에서도 뭐 알라꼬리 마도요, 뭐 저새 있잖아요. 그 무게는 도감에 보면 있어요. 그거를 맥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쌀이 있잖아요. 모래. 이걸로 새 모양의 인형, 천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무게를 정확히 넣는 거예요. 쌀을. 콩이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아이들한테 이 새를 설명할 때 우리가 청둥오리의 무게를 콩으로 해서 모양을 우리 바느질 누가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딱 한번 바느질 잘하시죠? 바느질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퀼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청둥오리 하나, 저어새 하나, 크기도 비슷하게. 그러면 애들이 해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못해. 나는 바느질 못해. 근데 힘은 세. 그러면 강가에나 어디 가서 돌멩이를 주는 거야. 그 무게대로. 저울에다 재보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매직으로 쓰면 돼. 청둥오리. 그럼 애들이 들어보는 거야. 야, 이런 수업 얼마나 애들이 재밌겠어요. 그죠? 맨날 그냥 필드스코프만 들이대고 막 떠드는 거야. 그냥 줄 서 그래가지고 막 그것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뭔가 크기와 무게를 알 수 있게. 아니면 크기를 그림으로 그냥 평면으로 해서 너 서봐 한번. 두루미가 1m 30이래. 저새는 98cm야. 그럼 나랑 키가 똑같네. 그죠? 이런 거 해보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새를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거 해봐야 돼. 이거 오늘 시간 관계상 퀴즈는 못하겠고.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맞히면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아시는 분은 조금 참으시고. 여기서 5가지 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번째가 퀴즈예요. 자, 연중 관찰이 가능한가요? 참새?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암수 모양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 띠, 또. 괜찮아요. 막 얘기하세요. 우리 이기만. 자, 띠, 또. 색깔? 모양이 달라요? 약간 모양. 암수가. 암수 또. 모양이. 그리고 또 얘기하셔도 돼요. 선생님, 제일 얘기 안 하시는데. 자. 자. 이영서 선생님.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무임승차하려면. 여기에 지금 11분의 1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하세요. 아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예요? 색깔. 자, 암수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참새는. 그래서, 구애할 때. 순놈이 구애를 하죠? 그 다음에 교미할 때 자세,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와 새끼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미, 요게 퀴즈예요. 오늘 영화제 특히. 크기. 크고 작고. 사실은 이 성장을 단 2주, 3주가 되면 성인하고 거의 덩치는 비슷하거든요. 배 색깔, 머리, 또, 털이 없어. 띠. 어디, 여기 꼬리가 좀 달라요. 또, 여기 목이 들려. 목에 흰 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답은 없었어요. 자, 또, 하나 더 하세요. 그럼 나와. 지금 보이는 것이 딱 차이점이 드러났어, 지금. 여기서. 머리 색깔.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몸의 색깔이. 왼쪽에 있는 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요. 또. 하나 안 나온 게 있어, 지금. 어리는 항상 날려고 이렇게 돼 있고, 새끼는 살짝 못 나르니까. 그 정도.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세가 아니라. 자, 어디? 여기, 까만 점. 우와, 맞았어요. 자, 까만 반점이라고 그래요. 까만 반점이 어렸을 때는 없어요. 그러다 점점 커져요. 성조가 되면. 자, 2장. 조금 얘기해. 예. 자,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반점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볼에 있는 반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서 탐조 매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 이건 도입 프로그램이 좋겠죠? 매너. 이런 자세를 가르쳐 주는 수업들. 그 다음에 서식 환경. 어디에 따라서, 이게 생태학이죠. 그죠? 어떤 장소에 따라서 어떤 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소에 가면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도 여기는 뭐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바닥에 있는 모래만 봐도, 갯골에 있는 흙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조개가 나타난다. 그죠? 이런 것이 서식 환경이라는 거예요. 서식 환경에 따라서 생물들은 오죠. 먹이가 있고 쉴 곳이 있으면. 그
다음에 탐조의 정리 같은 거 하는 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25개만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이 같은 걸로 제가 하는 수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든 지도안인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의 불이와 먹이 관계인데 5학년 1학기에 초등학교 5학년에 환경과 생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실제 야외 수업에서 새의 불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게 지금 흰색이 되면서 안 보이네요. 지금 혹시 출력될 때도 안 보이시나요? 새가? 이런. 그러면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책에. 여기 어떻게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안 나왔구나. 여기 몇 쪽이에요? 93쪽. 여기 보면 9가지의 새가 있잖아요. 93쪽. 자연빙고책. 자연빙고책 다 이거 쓰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여기 93쪽 보면 새 부리는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청두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요? 부리를 물과 평행하게 수평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요. 걔는 물속으로 와서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물속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여기 안에서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먹고 물은 계속 빼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별로 큰 기술이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걱 있죠, 주걱. 우리 주걱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수평하게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얘는 무슨 부리가 강하다든가 무슨 이걸 찢거나 먹이를 잡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백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로가 논에서 먹이 먹을 때 많이 보셨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톡 찍어 먹죠. 그래서 백로의 부리는 목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는데 원리가 S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어 있다가 스프링처럼 반동으로 해서 탁 튀어나가요. 그래서 창 있죠, 창. 창처럼 우리가 창을 가지고 멀리서 찍는 것처럼 이 부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거기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탁 잡아요. 그 그림에 나오죠? 제 설명이. 그죠? 네. 제가 이 표만 안 나오고 요건 나와요. 그 다음에 직박구리 볼게요. 핀셋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걸 보세요. 이제 화면을 보세요. 직박구리. 이렇게 식으로 우리 핀셋처럼 탁 집어가지고 먹는, 바로 생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직박구리요. 요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모든 별로 요거를 쟁반에다가 이 주걱, 핀셋, 그다음에 열매를 갖다 놓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새가 돼서. 그러면 제일 더 좋은 거는 새 새 얼굴의 모양의 인형이 있다든가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직접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방울새. 방울새는 굉장히 더 부리의 힘이 커요. 이런 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에. 벤치처럼 탁 깨물면 이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탁 깨버려요. 부리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먹어요. 껍질은 버리고. 이게 방울새 같은 유형들이에요. 요 부리가 벌써 이 벤치처럼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흰뺨검둥오리 이런 거. 오리류들은 이런 식으로 주걱처럼. 그 다음에 백로는 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하는 알락꼬리 마더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은 봄, 가을 수업으로 딱 좋아요. 요 그림. 요거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예전에 제가 99년도에 썼던 건 녹색연합 자료를 가지고 해봤어요. 요렇게. 요것도 남의 좀 외국 자료를 그대로 그린 것 같더라고요. 부리 수업. 그죠? 99년도에 제가 자료 얻어왔는데 녹색연합에서 무단으로 썼는데 이거는 지금 일본 야조에서 만든 교재예요.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라 요 그림만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해보고 요게 초등학교 교과서 2군데 실렸어요. 요 부리 수업하는 게. 제가 2010년도에 딴 데다 발표를 했더니 요게 재밌을 것 같다고 교과서에서 실어줬어요. 부리에 따른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그 다음에 큰 부리 까마귀는 핀셋 팬치. 그래서 얘는 부리가 까마귀들은 핀셋처럼 짚기도 잘 짚지만 이 아구의 힘, 이 부리의 힘이 굉장해서 이걸 열매를 깨는 힘도 있어요. 까마귀 같은 경우. 그 다음 매 있죠, 매. 매의 종류들은 갈고리. 그래서 얘는 우리 정육점에서 고기 딱 찍을 때처럼 이렇게 찍어서 뜯어먹는 형태예요. 뜯어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건 교실이나 우리 수업할 때 진공청소기 작은 거라도 들고 가시면 좋아요. 이게 간이형으로 있죠. 그 간이형으로 있는데 그런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가면 돼요. 제비가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비는 달려가서 팔이나 잠자리를 탁 잡아먹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빨아들여요. 한번 빨아들여 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잠자리가 여기 있고 제비가 있으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쓱 빨아들여요. 그래서 호흡을 숨을 쉬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정지화면인데 빨아들여요. 얘를 이렇게 작은 거를 뭐 큰 거는 아니겠죠. 뭐 구렁이 같은 걸 얘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파리나 이런 곤충들을 주로 많이 먹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 생거를 좋아해. 생거 생물 살아있는 걸 바로 빨아들였어요. 제비 재밌어요. 그죠? 제비 되게 특특해. 그 다음에 딱따구리는 어떻게 우리가 나무 쪼잖아요. 그죠? 왜 쫄까요? 이 안에 죽은 나무 안에 벌레들 잡아먹기 위해서. 죽은 나무에다. 그죠? 산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혀로 먹어요. 혀. 부리로 집어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까 도요새 마도요는 어떻게 돼요? 부리를 집어넣는데 얘는 혀를 집어넣어. 긴 혀. 부리보다 3배 이상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말고 있어요. 어떻게 말고 있을까요? 입안에. 힘들겠죠? 숨이 막히겠지, 기도가. 그래서 어디로 올려? 머리를. 이 머리 있는데. 이렇게 뇌의 빈 곳에 혀를 감추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진화를 할 때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보통 아이들은 딱딱딱 두드려서 바로 부리를 먹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거를 수업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 새 부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진화를 하고 변화를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원리를 가지고 만든 물건이 끌 같은 거죠. 정이나 이런 게 딱따구리의 부리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치잖아요. 그죠? 나무나 이런 거 조각을. 이런 것들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